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60분 부모 지용이 지민이 엄마 지승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 할 텐데요. 탤런트 조민희 씨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태연이 엄마 조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 학기 또 한 학년들 더 올라가면서 우리 영아하고 태연이 키우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힘들죠. 아이들 키우면서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요즘에 우리 가장 신경 쓰는 게 성적이잖아요. 네. 또 신경 써야 될 시기라서 그렇다고 제가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고 하나하나 그래도 체크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가슴속에서 뭔가 우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라앉혀야지 하면서 또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옆집 아줌마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아이들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맞아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을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마음처럼 이게 가라앉힌다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꼭 뭐 비단 중고생을 둔 엄마들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아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어디 가서 뭐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남의 아이하고 비교하면서 또 욕심이 생기면서 우리 애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엄마들이 더욱더 괴로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내가 옆집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운다든지 아니면 내 아이가 그냥 옆집 애다. 남의 집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2012년에 접어들면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엄마 노릇 어떻게 하면 감정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좋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여성학자 우한숙희 선생님. 완벽한 부모를 꿈꾸는 60분 부모 시청자에게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부모란 없다. 부모의 힘만으로는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시대.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문화적 양부모를 만들어주자. 부모 멘토 우한숙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우한숙희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 요즘 유난히 또 그 브라운과 나들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올 만한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연예 오락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연예 오락과는 아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한숙희 선생님을 요즘 뵙기가 참 어려워서 60분 부모에서는 꼭 모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많은 엄마들이 사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되거든요. 좋은 피를 저희가 수혈을 받아야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방금 뭐 좋은 엄마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좀 찔리세요, 선생님? 아니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는 찔리지 않지만 네. 좋은 엄마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쿨한 네. 엄마죠. 아, 그래요? 예. 좋은 엄마라고 하면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헌신적인. 열정적이고 네. 좀 뜨거운 엄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뜨거운 엄마보다는 좀 쿨한 엄마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한숙희 선생님처럼 애를 쉽게 키운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그게 어떤 그렇죠. 뭐 철학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결국은 제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 부모님들이 애들이 많았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사남매였어요. 보통 네. 그때는 보통이죠. 예. 5남매, 8남매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사남매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애들 하나하나 다 못 신경을 못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모님이 자유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저도 좀 숨통을 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딱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감시 체제가 너무 완벽한 그렇죠. 거예요. 네. 정말 꼼짝 말하잖아요. 학원 같은 데 보내도 뭐 문자 오잖아요. 학원에 네네. 왔습니다. 갔습니다. 뭐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방목이라고 하는 건 좀 애한테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애가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게 주고 이 이상은 못 나가고 요 안에서는 네. 자유롭게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장 뭐 자질구레한 것 같고 신경전을 안 하니까 쉽고 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저만큼 가서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또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방목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이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네. 이 정도 여유를 주면 애가 여기서 넘어가진 않으려고 할 거다. 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얘랑 나랑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점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신뢰와 나에 대한 자신감이죠. 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어떻게 그런 일이 닥치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막아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오늘 아침에 사실 저희 딸하고 한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살인데 한껏 중학교 하소연하셨거든요. 2학년이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지승현 씨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싸워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방목을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사실 방목이에요. 저 선생님은 이제 여성학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을 키운 선배의 엄마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크게 한 수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쉽게 방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심을 잡고 키우시지 않으셨을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렇죠. 엄마 역할의 핵심. 그런 거는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은 내가 애한테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질구레한 거 다 내주고 네. 여태 엄마가 다 네 맘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지만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부모가 없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위험한 줄 모르고 가겠지만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가 이런 걸 막아주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한 거야. 이때에는 내가 뭐 네가 반대해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아무튼 갑론을박 해보자. 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하고 한판 싸웠다.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어딜 엄마하고 감히 싸워요? 싸우는 관계는 아닌 싸우는 거잖아요. 관계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네네.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해서 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관계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쵸.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일상적으로 민주적으로 쌍방통행적으로 하지만 내가 너보다 인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네 인생의 중요한 그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마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네네. 그건 엄마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것들을 엄마한테 묻고 조언을 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엄마들이 애한테 자질구레한 잔소리는 엄청 해요. 그러고는 네. 관계 속에서 놓고 보면 애하고의 관계에서 이 엄마로서의 지위랄까요?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거야. 어딜 엄마한테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는 엄마 제 의견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엄마한테 내가 이 정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 왜 저렇게 애들한테 맥없이 무너지나. 고생은 고생대로 그렇죠.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고맙긴 하지만 부담스럽고 그리고 엄마 만만한 거야. 근데 엄마는 절대 만만해 보이면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아니, 또 한간에는요, 아이들하고 지낼 때 요즘엔 친구처럼 지내야지 아이들의 그런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엄마,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더 편하게 한 건데 얘가 맘먹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네. 이제 친구가 돼버린 아니,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맘먹는데 엄마가 그거를 엄마하고 아니, 우리 애랑 한판 했어. 애랑 싸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엄마가 친구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만 엄마라고 하는 지위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의자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엄마조차도 그 그냥 권위를 근데, 내려놓은 거죠. 근데 포기한 저는 거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네. 엄마니까 무조건 말 들어야 돼. 이런 건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애한테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엄마는 양육자잖아요. 네. 권위가 있어서 애가 저 양육자는 말을 따르는 것이 네. 나한테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